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죠. 일었을 때 핑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내 몸에 보내는 위험신호, 내 몸에 보내는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특히 젊은 여성들에서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 주변에 보면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해요.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었으면 머리가 핑 어지럽다. 근데 이 기립성 저혈압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시는데, 이것은 의외로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자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 쪽에 일었을 때, 머리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 땅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피를 보내는데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머리에 필요한 혈액을 우리 머리 쪽에 잘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인은 두 가지겠죠. 먼저 머리 쪽에 피를 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 즉 심장 기능이 또 떨어지고, 심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머리로 가는 혈관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서 실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장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주는, 순발 있게 보내주는 어떤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 머리로 가는 혈관의 길이 그만큼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립성 저혈압을 자주 경험할까요? 먼저 우리 머리 쪽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어떻게 우리 머리로 가는 어떤 혈관의 혈액의 퀄리티,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피가, 혈액이 끈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생길 수가 있고, 빈혈이 있는, 아까 젊은 여성들에서 제가 기립성 저혈압이 많다고 하는데, 똑같은 피를 보내더라도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일시적으로 저산소 상태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간다는 것은 평소에 앉아 있을 때도 머리 쪽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산소증으로 인한 저허혈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이 퀄리티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우리 순발력 있게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야 되는데 그 피를 보내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먼저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를 잘 살펴봤더니 손발이 찬 사람들이 많아요. 수족냉증이라는 사람도 있죠. 손발이 차다는 것은 우리 몸에 혈액을 돌리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여름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질병이 냉방병입니다. 냉방병 자체도 손발이 굉장히 찬 것을 의미하죠. 냉방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 보면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자주 피로한 사람들, 우리가 체력이 높아져야지 우리 혈액도 잘 원활하게 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계가 떨어져 있고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가 쉽고요. 또 잘 살펴보면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부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이런 근육들은 우리 심장을 도와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돌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거든요.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립성 저혈압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죠.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꼭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상대적 심장 기능 약화, 바로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근육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복부 근육, 그 다음에 우리 상체 근육, 팔 근육까지 골고루 근육량을 증가시켜야지 이 근육들이 우리 심장을 도와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 왜냐하면 우리 모든 혈관들은 근육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이 근육들이 혈관을 효율적으로 잘 짜주면 우리 머리로 가는 온전히 우리 심장 기능이 우리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리나 우리 팔이나 이런 데 말초로 가는 혈관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보호해야 될 내 혈류 쪽에 온전히 심장의 기능을 더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증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근육량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는 인바디를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다양한 동작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심장이 어떠한 자세의 변화가 있더라도 재빠르게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 머리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피를 잘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양한 동작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유산소 운동이죠. 달리기를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구기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동작들이 겸비되는 뭐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야구 이런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동작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피를 우리 몸에 필요할 때 순발력 있게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더불어서 혈액량이 충분해야지 우리 기립성 저혈압을 막을 수 있겠죠.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생기는 이유, 때가 잘 살펴보면 여름인데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루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에 충분히 혈액량을 확보하고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얼만큼 물을 드셔야 된다고요? 바로 자신의 소변 색깔을 보면 되죠.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진하지 않고 맑고 투명해질 때까지 수분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의 품질을 높이면 되겠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것을 잘 조절하고 혈관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 특히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었을 때 핑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내 몸에 보내는 신호를 명심하시고 반드시 불상사를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